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해라 송건 목사입니다. 김문수와 김재원 최고위원을 차이를 말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아주 그 김문수 위원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전격 이 그 경사노 위원장으로 발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김문수 위원장이 지사께서 강화문 운동에 오랫동안 정강훈 목사와 함께했다는 것을 뭐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간첩, 공산주의자를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도 굽히지 아니했고요. 총살감이다, 문재인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 대통령 돌이켜 보면 탄핵 시에 초기에 말이죠.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 때죠. 7선 의원인 그 김무성 의원이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김무성은 1000년 동안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대놓고 바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제 강화문의 우파 운동을 정 목사님과 함께 크게 소리쳐서 외쳐하면서 뭐 이렇게 문재인 간첩, 총살감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그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평가한다. 이 대한신문 같은 데서 여러 군데서 이제 뭐 블로그며 많이 떠다니는 SNS에 이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상세하게 다 못 알려드리고요. 김문수를 다시 평가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김문수를 다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의 용기와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정강훈 두둔한 김문수 나라 우릴 때 기독교인이 나선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김문수가 이 때가 지금 11일 날이니까요. 한참 한교안 그리고 또 대구시장 이 홍준표 그리고 계속 저격을 할 때 전 목사와 또 이 김기현 쪽으로 저격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독교인들이 구국 일선에 나서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내분을 자제하라. 한국교회는 뭐 200석 서포트가 목표. 이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전 목사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또 김기현 대표도 전 목사는 우리 당과 그 어떤 관계도 아니다라며 선을 끈 그런 당시에 김재원 의원 이 모든 것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초지일관적으로 두둔 옹호하면서 기독교인 여기 이제 아래의 말로는 3.1 운동 때도 역시 어려울 때 기독교가 앞장섰다. 교인들이 앞장을 섰다. 이런 말을 하고 뭐 여기 김현정의 뉴스소에서도 이 노컷 뉴스에서도 이 발표를 하고 있죠. 무는 총살감 김일성주의자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고 그렇게 그 주장을 했어요. 자, 이분이 전향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에서 전향을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극보수라는 이제 말을 들으면서도 이것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자세 이런 것은 대단한 정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김문수 의원을 다시 평가한다 할 때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 엊그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달간 자숙한다, 한 달간 활동을 중지한다 이러면서 그것도 일종의 이 징계와 비슷한데 사과를 한다 이렇게 또 하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광주 5.18 그 묘지로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또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때에 네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지. 5.18 적당히 사과하고 급한 불을 끄고 다른 것은 내가 굽히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적당한 타협적으로 나가되 5.18 적당히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사과를 적당히 하고 이제 손학비를 피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나의 개인 양심과 이념에 한 발도 나는 물러설 수가 없다. 정문조와 사륙신처럼 나는 끝까지 이 박근혜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이념과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내 몸을 다 바쳐서 희생양이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 주장을 끝까지 하면서 또 하나는 자신이 내가 죽어서 선당 후사에 사직표를 내고 백의종군하겠다. 오늘 죽고 내일 살겠다. 뭐 이런 거 다음 기회를 다지겠다. 윤희수 의원이나 또 누굽니까? 그런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내일에 분명히 시대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 정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이 전적으로 자신이 백의종군을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직함을 수석 최고위원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 100% 내가 잘못했으니까 무릎을 완전히 꿇는 자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분은 김재원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는 설 자리가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저기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5.18 이 묘지에 가가지고도 육두문자 욕을 다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한 이 사죄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쪽에서는 굴종하는 용기도 없고 또 강단도 없고 줏대도 없고 쉽게 휘어지는 수양부들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진성 이 보수 광화문 우파에도 전 목사라든지 입지가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를 김문수 의원 같은 사람과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한신문이라고 하는 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김문수를 다시 평가한다. SNS에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신문 김문수를 다시 평가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문수 위원장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게 YTN에 출연한 겁니다. YTN에 출연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5년을 어떻게 보느냐 진행자의 질문에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 22년 5월에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켰는데 정권을 교체한 지 언 7개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두고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이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이런 심정은 비슷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그들은 세상을 180도로 획가닥 뒤집었다. 이런 말들은 유건일 얼마 전에 올려드린 대로 유건일 주필께서도 이거 선명한 이 투사들 이런 의원이 지금 필요한데 이건 막대기 꽂아놓으면 다 되는 그런 민노당 그리고 민노총이나 또 시위 했던 그런 반대당 사람들에게 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이런 심정이 비슷했다. 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없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그들은 세상을 180도로 획가닥 뒤집어 넣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은 왜 무엇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을까? 아마 그건 건성의 차이였다. 수십 년 동안 제야에서 와싱 삼담하며 이빨을 갈던 이리떼와 울타리 안에서 비육되던 돼지와의 결투 같은 것이었다. 이리떼와 돼지떼와의 결투 참 정말 그 운동권 그 강력한 투쟁자들과 바꾸고 나도요 이게 뭐 꼼짝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뺏기고도 정권을 되찾을 때도 보수우파의 이름은 비겁과 무능이었다. 보수우파는 언제나 살찐 돼지였다.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폭도들의 묘비에 절하고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요게 2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정말 잘 썼잖아요. 묘비에 절하고 눈물을 짜며 굴복하는 비겁자가 보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보다 차라리 아들 같은 자에게 굽실굽실하며 자리 보전이나 우선하는 연약함이 바로 보수 우파의 모습이었다. 이래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2023년 새해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12월 말에 했던 거네요. 회한해졌다가 김문수를 떠올렸다. 김문수는 그 쏘리빨 같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을 앞에 두고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일갈했다. 민주당은 가반의숙을 훌쩍 넘긴 것에 야당에다가 강성 극좌파들의 우글거리는 공산당 같은 곳이다. 이런 자들 앞에서 김문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오야지를 김일성주의자에 라고 갖다 발랐다. 흡사 김문수는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말루홈을 때리는 핀치 히터로 보였다. 이때부터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김문수는 갈목 상대해야 할 판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김문수를 가소평가했거나 아니면 김문수를 저평가했던 우량주는 아니었던가 뭐 이런 말들입니다. 2019년도 8월에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김무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앞에서 1000년 이상 김무성은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선 이훈 대장에게 이렇게 정말 그 김무성 앞에서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졌다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이네요. 정말 그래서 5.18 폭도는 민주화 투사로 불러주고 4.3 공산 폭동은 통일운동으로 불러주는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하고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 참 일관성 있죠. 이런 투사가 있으면은 지금 이 중도들이 다 돌아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문재인을 향해서 이 총살감이라고 부르짖었던 정치인은 김문수가 유일하다. 하다못해 감옥에 보내자고 주장하는 정치인 보수 우파에는 있기라도 했던가. 감옥에 보내자고 아직도 이런 그 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5년 그렇게 죽자 고생하고요.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하는 김문수가 태산처럼 느껴진다. 자, 이렇게 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시원한 이 김재원 의원은 이거를 정말 조금 양보를 자기 신상을 위해서 뭐 안위를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참 그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그 운동권 지금도 주사파 쫙 깔렸고 이 간섭 세력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민노총 사무실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중심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전강훈 목사처럼 분명하게 싸울 줄 아는 이 그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경남 뭐 불경 이 경북 위주의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제 이게 몸을 사리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게 국힘당이 이래서 선명성이 없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합니다. 이까지 정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 경고를 먹어가지고 2년 전에 있었던 1년 반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또다시 두 번째 제가 이런 또 경고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나라2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